늘 아침마다 올려두던 찻잔이 오늘은 손길조차 닿지 않았다. 아침이었지만 제 방은 여전히 차가웠다. 창문을 열자 한기가 밀려왔고 나는 몸을 움츠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이 아프게 느껴졌다.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몸이 무겁고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었다. 연령이 드니 일어날 때마다 몸 구석구석이 아프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창가에 놓인 한 컵의 차를 보며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몇 번의 물소리와 끓는 냄비의 소리만이 들렸다. 오래된 온돌이 여전히 따뜻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차갑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히 내 마음을 덮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 집안 곳곳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방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내 눈에 띈 것은 그가 남긴 작은 물건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서류와 다이어리였다. 그가 좋아하던 차 잔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런 물건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할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 아직도 매일 이 자리에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었다. 그가 아닌 오래된 이웃인 이순자 씨였다. 영희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이순자 씨는 다가오면서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그래요. 아침이라 그런지 몸도 좀 무겁고 라고 대답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기운 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산악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산악회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물론 외출은 필요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걸을 자신이 없었다. 내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 몸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나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죠? 가보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이순자 씨는 기분 좋게 웃었다. 맞아요. 그럼 다 함께 가요. 산에서 걸으면 나이 드신 분들도 몸이 풀려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의 말에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조용히 그럼 나가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작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서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내일 산악회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걱정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 몸 상태가 괜찮을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을까?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변화인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때 벽을 마주보던 중문이 살짝 열리며 오래된 다리미가 방금 한번 다려놓은 정장이 걸려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자주 입고 다니던 정장이었고 우리 둘이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의 오래된 양말도 아직 장롱 속 깊숙이 그대로였다. 버리지 못한 작은 것들 속에 나는 여전히 붙잡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순자 씨의 말처럼 내일 그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소소한 일상이라도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가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고요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내 계속 생각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간인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다짐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지만 산에 나가면 그 무거운 몸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잠을 청했다. 내일의 산행이 내게 어떤 의미를 줄지 몰랐지만 그 일이 나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준비된 산책길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작은 걸음이었음을 깨달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내 마음속에서 다짐이 들렸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내가 일어나자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동안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 어쩌면 내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었다. 어제 이순자 씨가 말했던 산악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조금 불안했지만 나는 그 불안 속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준비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침 공기는 조금 더 서늘했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듯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길을 걷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는 조금씩 떨리는 감정들이 일렁였고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자 두려움이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나는 잠시 멈추어 섰다. 산에 가기 전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었지만 그곳도 이제는 나 혼자만 찾아가게 되었다. 그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숍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과는 달리 그곳은 내게 안식처 같은 존재였다. 차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박태석 씨였다.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지난번 산행에서 만났던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 사이로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박태석 씨.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와 앉을 자리를 찾으며 예상외로 빨리 오셨네요. 저는 오늘 조용한 산책이 필요해서 일찍 왔어요. 라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침묵 속에선 어쩐지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가 말했다. 산행 후에는 저도 자주 여기 와서 차를 마셔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예전엔 이렇게 자주 나가곤 했었어요. 요즘은 몸도 힘들고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자주 나가셔야죠. 그의 말이 내게 왠지 위로처럼 들렸다.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그저 작은 말을 꺼냈을 뿐인데 그가 나에게 공감을 표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묻는 걸 보니 어쩐지 그의 배려가 느껴졌다. 한참 동안 그와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오늘은 산행이 약간 부담스러워서 제가 뒤에서 걸을게요. 혹시 힘들면 말하세요. 그가 말을 꺼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배려가 고맙기만 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혼자서 버티려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차 한 잔이 다 비어갈 즈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산에 가볼까요? 박태석 씨가 묻자 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 그럼요. 같이 가죠.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카페를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으로 향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기분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박태석 씨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발걸음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내 몸은 아직 산행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간의 운동 부족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내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며 말없이 나를 도와주자. 내 몸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힘겹게 웃으며 네, 조금만 더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우리가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나는 갑자기 몸이 흔들리며 균형을 잃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나를 붙잡은 손이 있었다.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죠. 그의 손이 내 팔을 받쳤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했다. 그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는 여전히 한참 올라가야 했지만 그 길이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졌다. 박태석 씨의 존재가 내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준 작은 손길과 마음이 나는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오늘 산행 끝나고 또 여기 오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죠. 박태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마치 내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산길을 따라 계속 오르는 동안 나의 발걸음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힘들지만 마음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다. 내일의 일은 오늘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았다. 눈을 뜬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어제 하루는 나에게 큰 변화처럼 다가왔다. 박태석 씨와의 산행은 내게 처음으로 어떤 기대감을 주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다. 걷는 동안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었다. 그가 내게 준 작은 손길과 배려가 내 마음속에 큰 위로로 남았다. 차갑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서늘하지만 기분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아침 차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일도 산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될까?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멈추고 산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박태석 씨와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내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가 내 곁에 있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의 곁에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마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옷을 입었다. 내 몸은 여전히 조금 무겁지만 그게 내일의 산행을 가로막을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도 어제처럼 길은 내게 힘든 발걸음을 요구하지만 그 길 위에서 나의 감정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날 산행을 마치고 박태석 씨와 나는 다시 그 작은 카페로 가게 되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차 한 잔을 권할 때
잠시 망설였다. 차 한 잔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몰랐다. 그동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보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게 다시금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았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냥 그래요. 아침부터 차 한 잔 마시고 밖에 나가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몸이 좀 힘들면 이렇게 작은 산책이라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는 내 표정을 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셨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 덕분에 나아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좋네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가 또 한 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거죠.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또 다시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내가 이 산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 몸은 물론 마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나를 막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그날 산행이 끝난 뒤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걷다 보니 나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몸은 여전히 조금 지쳐 있었지만 그와 함께 걸으면서 더 이상 그 길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박태석 씨는 묵묵히 내 옆을 걸으며 내가 힘들 때마다 속삭이듯 말해주었다. 힘들면 말하세요. 같이 걷는 거니까요. 그는 나와 걸음이 맞지 않더라도 항상 나를 배려해 주었다. 내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에 맞추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 그가 가진 배려심이 묻어났다. 오늘은 좀 더 가벼운 걸음으로 가자.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오늘은 더 천천히 걸어요. 나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의 존재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 잠시 정지에 앉을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영희 씨,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언제나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나니까 이렇게 나무와 바람, 햇살 같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나는 바쁘게 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내 마음을 박태석 씨는 그냥 이해하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삶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순간들을 놓쳐버리죠.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순간은 쉽게 지나쳐버리니까요.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걸어볼까요? 힘들면 중간에 쉬어가고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길을 걸었다. 박태석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함께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내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오늘도 날씨는 맑았다. 하지만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태석 씨와 함께 걷는 산길은 이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게 해줬다.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 우리는 말없이 걷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 서로의 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그런 시간이 내게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박태석 씨와 몇 번의 산행을 함께하며 이전에 느꼈던 고립감과 불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여전히 몸은 피곤했지만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더 이상 혼자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박태석 씨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산행을 마치고 다시 그 카페에 들렀다. 박태석 씨는 차를 시키며 말했다. 오늘도 잘 걸었네요. 당신도 이제 산길에 익숙해졌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혼자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차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박태석 씨는 오늘의 산행에 대해 말하며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때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괜찮으셨나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안정됐어요. 산에서의 작은 손길이 중요한 거죠. 그런 작은 배려들이 결국 큰 위로가 되니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을 때 박태석 씨는 내 눈을 살짝 맞추며 말했다. 영희 씨,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이 싸워왔던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내가 오래도록 품고 있던 외로움과 싸움이 들어 있었다. 내가 남편을 잃은 후 그 외로움에 갇혀 있었던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그저 작은 고백처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석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 작은 정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외로움 속에서 싸워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 고백은 내게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다. 내가 다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또 다시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 후 우리는 카페를 나서며 다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공원 근처로 걸어가던 중 박태석 씨가 말했다. 산에서 쉬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그가 묻자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다.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곁을 따라가고 있었다. 네, 나가겠어요.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박태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은 더 긴 산책을 해요. 이제는 그 길이 익숙해져서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일의 산책을 기대하며 길을 걸었다. 내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태석 씨가 옆에 있어 주기에 그 길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걸었고 그때 갑자기 박태석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가 내 손을 잡은 순간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안정시켰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그의 손길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내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손을 잡은 것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던 나의 갈망이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손은 차갑지 않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다시 길을 걸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그동안 외로움에 갇혀 있던 내 마음이 점점 더 열리고 있었다. 산책을 계속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느꼈다. 내가 매일 똑같은 루틴을 살아가고 있던 그날들과 달리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걷는 내내 내 몸은 피곤했지만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박태석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오늘은 정말 좋네요. 날씨도, 공기도 좋고 박태석 씨가 말을 걸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상쾌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네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걸었던 길은 내가 예전에 자주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외로워서 그 길을 지나쳤던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나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다. 그동안 숨겨둔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걷고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태석 씨는 내게 산책할 때 무엇이 좋은지 물었고 나는 그저 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런 대화 속에서 나는 그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리 없이 속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조용히 내 팔을 잡아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했다. 나는 그 손에 의지하며 걷고 있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그 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 발이 갑자기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박태석 씨는 나를 바로 잡아주었다.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죠. 그의 손이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존재를 실감했다. 정말 고마워요. 내가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쉬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조금 더 가볍게 걸어볼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천천히 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산책을 마치고 나서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이렇게 쉬어도 괜찮아요.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다행히 몸이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그만큼 많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감정들이 차분하게 내려앉은 듯 했다. 박태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희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질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떠오른 것 같았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그렇죠?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박태석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도 그동안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며 힘들었고 나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힘들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도와가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박태석 씨가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천천히 걸어가면 되겠네요. 그의 미소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산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로 맞춰져 가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박태석 씨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나는 그제서야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태석 씨와 함께 걷는 길은 이제 나에게 두려움보다는 편안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만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어느새 내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석 씨였다. 오늘도 역시 그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날씨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가볍게 해주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점점 더 넓어졌고 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오늘도 그는 내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함께 걸어주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하면 잠시 멈춰 쉬도록 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영희 씨, 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산의 풍경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 모든 게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감상했다. 아무 말 없이 그 풍경 속에 담긴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박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씨, 저는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산을 자주 걸었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셨을 때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함께 걷곤 했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애정과 헌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며 여러 번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과 힘듦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함께 걷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저 걸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길 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렇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걸음마다 나누는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가 나누는 이야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마치 그가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가 멈췄다. 잠깐만요. 영희 씨, 이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쉬운 길이에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손짓으로 길을 안내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다. 점차 길은 더 좁아지고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나무들이 내 어깨를 스치는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그렇게 걷던 중 나는 갑자기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순간적으로 박태석 씨는 내 팔을 잡고 나를 바로 잡았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시 놀랐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산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죠. 나는 그가 나에게 다정히 말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가 나를 챙겨주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서로의 발걸음에 맞추어 다시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혼자 걷지 않겠다.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아가자.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싼 감정들이 이제는 점점 더 명확해지며 내가 느끼고 있는 변화들이 하나씩 실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걷고 점차 내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다. 박태석 씨와 함께라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둬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이전에 고립된 자신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발걸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곁에서 걷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변해간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변화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무언의 변화로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놓치기 시작한다. 고통이 조금씩 쌓여가고 몸에 익숙해진 작은 불편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견딘다. 하지만 그 괜찮은 하루가 반복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괜찮음을 놓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몸이 조금 아프면 무리하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것, 하루하루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몸이 말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치유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이 들어가며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그대로 두고도 아프다는 느낌조차 잘 모르고 지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무리도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고통을 참지 말고 그때그때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에 맞는 방법으로 조금씩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사랑은 결코 큰 소리로 표현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손길,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시간,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방법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감정의 폭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돌보며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치유된다. 그들의 작은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어떻게 두 사람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은 항상 크고 화려한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 바로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것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 마음이 쌓여가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 조용히 치유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준다.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치유이기도 하다.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걸어갈 것이다.